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무더운 여름이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민년의 파국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월급 받는 거잖아요.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무신월은 안정이 될런지 많이들 궁금하신 듯 합니다. 제가 이민년 전체 운세라든지 국운 예언 같은 컨텐츠를 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에 종결자가 모토이다, 천간으로 모토가 와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듯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인지 유독 8월 운세를 다들 기다려 하시더라고요. 이래라 하이드, 쉬지 마라, 미리 올려라, 너무 지 맘대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댓글로 달리고 있는데,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무신월은 8월 7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미리 올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들은 유튜브 안 하시잖아요. 뭐 이런 댓글들 많더라고. 볼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다시 보니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한 달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라. 아니 어차피 지나고 볼 건데 그럼 지났을 때 그냥 올려줘도 되는 거고, 뭐 굳이 빨리 올리든 늦게 올리든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농담이고, 제가 유튜브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일간별 운세, 일주별 운세, 월지별 운세, 격국별 운세 뭐 등등 다 올려줄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막 이렇게 전업으로 할 정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뭐 올해 운세라든지 이번 달 운이 안 좋다고 대체 언제 좋아지냐고 화를 저한테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나도 님들이 운이 안 좋으면 나도 운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도 이런 운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올해가 유독 타이트한 것 같기도 하고 버거워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때 개수분들의 기습 공격으로 천간별 운세 어떤 거부터 할지 투표를 해봤는데, 뭐 개수들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갑을병정무 연합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기존대로 할 거고요. 제가 천간이나 지지별로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종종 있긴 할 텐데, 그럴 때 순서를 어떻게 올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무신월은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의 운세입니다. 운이라는 게 딱 날짜를 기점으로 바뀐다기보다 전후에 충분히 연결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 조금 유도리 있게 여유 두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운이 미리 오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밀려서 여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필승법 요약을 해드리니까 급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이라도 봐주세요. 올해 자기 사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제 채널에서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목부터 시작할게요. 자, 사주에 간목이 있거나 인월이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뭐 지지에 인목이 있어도 되긴 하는데 해당하는 글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범위를 정하고 보셔야 하는데 초보자분들에겐 좀 어렵겠죠. 아무튼 지난달에 간목이 있는 분들은 주변에 이용당하는 등 기빨리는 일들, 무모하게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주변에 정리해야 할 일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혹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잘 풀리지 않았다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뭐든지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뭐 어찌됐던 번아웃에 가까운 상황, 질리고 지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무신월로서 간목에게는 선택의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이랑 수는 음의 기운에 해당하잖아요. 계절상 금인 가을, 수인 겨울을 앞둔 것은 음의 기운이 시작됨과 동시에 수렴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무신의 신금은 신유술, 금오행의 도입부에 해당을 하죠. 가을의 시작으로서 푸른 잎이 낙엽이 되는 것처럼 완연했던 생명의 기운도 기운을 다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온도도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추운 겨울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 느끼는 때입니다. 그래서 간목 중에서 유독 위기감을 많이 느끼거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이런 눈에 말 그대로 역마살 같은 이동수가 발동하게 돼요. 간목하시면 보통 큰 나무를 떠올리시죠? 그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자라나는 생명력을 나무에 빗대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신월이라는 수렴하는 시기에서 간목은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낙엽을 언급했는데 간목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밀린 숙제들, 유보했던 결정 등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운상으로 간목은 지금까지 본인 역량을 벗어나는 범위까지도 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온 거예요. 특히 최근 2-3개월 동안 그런 것들이 피크를 찍으면서 피로도가 과중됐을 것 같은데, 많이 지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이 바뀌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환경의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환경상 어서 적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쳐서 의욕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환경에 맞추고 싶은데 내 주변이 나를 따라주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결국 나와 환경 사이의 간극, 불협화음 문제죠. 환경과 상황에 내가 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뭐 사주에 따라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간목만 보면 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로에 선 입장이 될 때는 입장이 명확해야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냐 마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할 때일수록 본인 사주 구성이 중요해집니다. 본인 팔자에 오행이 차라리 한 방향으로 몰려 있으면 이런 문제는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변화를 자연스럽게 맞이하실 거예요. 근데 오행이 다 있는 사주 보는 법, 이런 영상이 왜 이렇게 많겠어요? 한두 개 오행으로 쏠린 팔자가 드뭅니다. 웬만한 분들 사주가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서 대개의 경우 운에 끌려다니는 양상일 가능성이 커요. 환경에 휘둘리면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겠죠. 긴가민가 하면서 어중간하게 발이 걸쳐 있으면 말씀드린 적응에 문제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요약하자면 내 사주에 누가 봐도 목화토금수, 빨, 초, 노, 검, 흰 다 있다. 거의 뭐 바스테르 국기다 하시면 무신월은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느끼던 아니던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는 운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특정 오행으로 편중된 사주는 그런 문제가 없다. 변화에 문제없이 적응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신월에 주도적으로 운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어떤 오행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사실. 세부적으로 찢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복잡하니까 그냥 특정 오행으로 편중된 사주에 천간 간목이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상태의 운이다. 이렇게 퉁쳐서 이해를 합시다. 사실 아까 낙엽도 그렇고 금극목 이러면서 목에게 금은 안 좋다. 왜냐하면 금이 목을 찌름. 이런 거 익숙하실 텐데 그런 비유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 달은 간목에게 위기 상황인 건 맞아요. 자신과 대립되는 오행이 운으로 오면서 금이 금극목으로 주도하는 시기입니다. 일종의 위기, 생존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 때예요. 어떻게 작용하느냐? 간목이 천간에 있다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본인 소신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직업을 지키고자 한다면 난 이런 게 적성에 맞고 이런 전공을 나왔고 이런 직무를 해야 하니까 이 일을 못하겠다. 내지는 꼭 해야겠다. 하고 말겠다. 이런 관념, 곤조라고 해야 되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류 있잖아요. 일본 드라마에서 웅장한 부금 깔리고 약간 그런 스트로 뭐 갑자기 갑분싸 부당함을 지적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게 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의 문제는 범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도 오지랖 넓게 관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금은 간목과 대립되는 오행이다. 이것만 봐도 뭔가 대립각이 설 것 같다 하면 이제 고수 레벨인 거지. 소신이나 의견을 개진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진 않기 때문에 주변과 대립각을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다수를 상대하는 분이라면 본인 스탠스에 의한 태도나 행동, 발언의 여파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천간의 간목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간목에게 조심할 사주는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분들입니다. 글자가 2개 이상 중첩되어 있다면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사주에서 천간의 병화, 정화, 지지로는 사화, 오화, 미토, 띠로는 뱀띠, 말띠, 양띠를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자기 집중력이 분산되고 온전히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화의 기운까지 강해지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도 나를 원망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라. 되도록이면 일을 좀 줄이셔야 하고 무언가 변경하거나 바꾸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간목이 있는 분들은 자기 사주와 입장에 따라 양상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방향만 정해도 이번 달은 잘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신념이 너무 확고해서 주변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본인 마음도 힘든 것 같으면 완전히 꺾여서 입장을 바꾸던지 아니면 끝까지 개진해 가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게 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이걸 정하냐? 만약에 내가 의견을 밀고 가는데 졌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맞서 싸우면 되겠죠. 이민년에 무신월까지 왔다는 건 이미 간목한테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리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왕이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천간 을목 볼게요. 사주에 을목이 있거나 묘월생, 월지 묘목이 있다면 집중해서 보세요. 지난달에 을목이 있다면 불필요하게 쥐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했었죠. 이제부터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밟는 절차인 건데, 다분히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고 목표를 정할지 아니면 미래 가치를 감안해서 정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운이었어요. 벌써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정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은 을목에게 힘쓰기가 엄청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 엄청 어려운지를 요목조목 설명하면서 매기는 느낌이라 설명을 대충 할까 싶기는 한데, 같은 목이지만 이번 달 간목은 선택의 여지는 자기한테 있어요. 간목은 그거라도 있는 건데 을목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하기가 여의치가 않다. 지금 상태 그대로 멈출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숨이 막히죠 지금. 전체 운에서 무신을 제가 성곽 같은 벽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 다른 어떤 글자보다도 을목에게는 무신이라는 벽이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가 남자로 안 보여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내가 이성이 아닌 거지. 이걸 어떻게 꼬셔요? 그대로 있는다는 게 내가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뭐 상황이랑 사주에 따라서는 이직도 하고 이사도 하고 환승연애도 하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있는데 본질에 자체의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건 여전히 문제일 거고, 싫은 부분은 여전히 싫을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한 개선이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주에 을목이 있다면 이런 변화를 이미 체감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이직이라고 치면 회사를 옮길 의향도 있고 심지어 갈 때도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팀 상황이 내가 옮기기 쉽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눈치가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고 바로 가기는 어렵고, 연봉 올리려고 가버린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올려서 간다고 해서 가려고 하니까 막상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그 과정이 험난해서 가성비가 구리다는 거죠. 벽이라는 건 내가 넘던지 벽을 부시던지 뭐 돌아가던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을목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변화를 추구한다, 내가 벽을 넘어볼 거다 하면 사주의 을목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목의 기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간목이나 인목이 있어야 돼요. 인목도 사실 많이 약합니다. 그래도 나 을목이 2개야, 나 묘목이 있어 이러면서 좋아할 일은 아니고요. 을목이나 묘목이 더해진다는 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변화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땡깡 부리는 거야. 현재 상황이 최선이 아닌데 다른 거 하기에는 안 내키는 거예요. 안 내키는 이유가 딱히 없어. 자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저 그렇게 머물게 되는 거고, 뭐 변화를 한다고 해도 그냥 주변 눈치를 봐서 아니면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어물쩍 느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번 달 을목은 간목이 없어도 천간별 간목을 한번 보시고 그 작전을 그대로 따라 하세요. 나는 간목이다 머릿속으로 간목 코스프레를 하면서 전략도 짜고 행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뭐 사주 구성이 환경에 적합하시다면 보면서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팁을 드리면 간목 운세에서 포인트는 내가 코너에 몰렸다고 자각을 하는 겁니다. 나 뭐 됐다, 이대로면 어떤 것도 안 바뀐다,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있잖아요. 상황에 떠밀려 가면서 바뀌는 게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가 쉬울까요? 이런 걸 자각하지 못하면 이런 은혜는 그냥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이미 표정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을목들은 멍 때리고 있습니다. 딱히 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루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함. 아시겠죠? 그렇게 의욕이 강하지 않아 을목들은. 변화는 스스로 주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무신월이 목에게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 기운이 금 기운으로 흩어지고 소멸하는 게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목의 기운이 금으로 흩어지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예 소멸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내가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또 애중간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도 알려드렸는데 저라면은 간목을 여러 번 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 이 지금 흐지부지한 상황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작전을 짜가지고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한다, 이것만 지키셔도 되는 거죠.
이번 달 을목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뭘 한다고 할 때 주변이 방해가 됩니다. 을목보다는 묘월생, 묘목을 가진 분들, 천간에 을목을 주요하게 쓰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나의 입장에 주변이 반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을목이 주요하게 쓴다는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이 을목이 있다는 거는 편관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완전 코너에 몰렸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내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답답한 마음이 커지게 되는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케이스들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자기한테 이 비중이 얼마나 되고 어떤 역할로 쓰이는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기토가 일간인데 내가 을목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을목이라는 지금 이 난해함과 어려움이 내 사회적인 문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천간에 을목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을목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에 을목, 개수, 지지로는 묘목, 진토, 해수를 말합니다. 띠로는 토끼띠, 용띠, 돼지띠 분들이시죠.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분탕치고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트남 국기의 별처럼 나 빼고는 사방이 다 빨간색 적인 거죠. 이걸 자기가 인지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고 있으면 주변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지기가 딱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런 구성이라고 치면 겉으로 봤을 때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처럼 완전 범죄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SNS도 비공개하고 내가 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비밀도 말하면 안 돼. 사람한테 멘탈이 중요한데 이 멘탈을 방해하는 요소가 대단히 많아질 수 있다. 보통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나 내가 소속한 곳 안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도모하고 있으시다면 절대 들키지 마세요. 내가 계획 짠 거 들키지 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을목이 있는 분들은 내 주변이 온통 나를 흔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대세가 갈리거나 힘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의 행보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그 가치도 높아집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그 피해가 평소보다 2배, 3배 커진다는 거겠죠. 이럴 때일수록 온전히 내가 중심되어서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뜨겁게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에게 떳떳하게 후회 없이 살아야 할 시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쓸데없는 걸로 시비 걸리거나 트집 잡혀서 시간 보내는 것이 곤란하니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막 교류를 많이 하시거나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속 얘기하거나 뭐 비밀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누구 씹거나 하지 말라고. 다음은 사주에 천간 병화가 있는 분들, 태어난 월이 4월이신 분들 볼게요. 숫자 4 아니에요. 지난달에 병화가 있는 분들은 주변의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었죠. 이런 운에는 일종의 시험에 들거나 평가나 테스트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걸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풀이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전반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하니까 손이 많이 가고 지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조급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번 달부터는 무신월입니다. 무신월이니까 이제 좋다고 하는 글자들이 다 왔어요. 이민년의 임수, 무신월의 무토, 경금, 자기는 병화. 그림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좋은 글자 뭐 용신, 희신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뭐 이번 달 같은 경우 병화는 뭐 볼 필요가 없겠죠. 자, 병화는 여기서 끝. 됐다. 뭐야? 좋다고. 이번 진짜 끝이야. 좋아. 농담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지 여유가 없어, 여러분들은. 병화는 이렇게 지금 뭔가 얼굴이 굳어있다. 4월생들 얼굴이 굳어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활짝 웃어보도록 합시다.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웃어도 돼요. 어차피 뭐 내가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웃던지 간에. 아무튼 막연히 인터넷에서 단식으로 좋다고 말하는 운이 과연 좋을 것인가? 제가 보통은 반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가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미친 듯한 여름을 지나왔잖아요. 시간을 돌이켜보면 빠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잡다구레한 일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야. 이래저래 문제도 많고 바쁘기도 한 이민년인데 병화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효율이 좋지가 않았죠. 노력 대비해서 얻는 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병화들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뭔가 좀 쩔어 있다고 해야 되나? 오행으로 병화에게는 무토를 봐서 화가 토의 기운을 북돋아 주게 됩니다.
올해 토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병화를 가진 분들이에요. 제가 이민년 운세를 하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해결사가 왔습니다. 근데 운에서 왔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온 건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무토라는 글자를 쓸 수 있는 사주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병화와 무토는 사실 궁합이 그렇게 좋은 글자가 아니에요. 무토라는 거는 결국은 오랫동안 저장해서 써야 하는데 사실 무신부터는 오랫동안 저장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다고. 이걸 쓰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 설정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번 달에 바로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예요. 병화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받아왔고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것, 알턴 2처럼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혀 왔던 문제, 내가 오래전에 계획을 세워놨으나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뭐 4월에 태어나신 분이던 병화가 천간에 있으시던 올해 자체가 자신을 옥죄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주변에서 방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이건 의무감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무한 반복되는 도루마무 같은 환경에 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떠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무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붙잡혀 있었거나 나를 옥죄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충분히 힘들어야 되고 내가 그 힘듦으로 인해서 문제의식을 확실히 인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참기 어려울 만큼 큰 몇 달 동안 시달렸어야 돼요. 그리고 무신월쯤 됐을 때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변화를 하려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야겠죠. 병화 4월생들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쌓여있던 문제들이 터지거나 해결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야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뭐 마냥 좋다고 할 순 없겠지. 근데 이렇게 좋은 운일수록 나를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자기가 전투기인데 전쟁이 났을 때 딱 출격을 하려면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달은 병화가 화생토로 토도 돌봐야 돼, 수국화로 임수도 상대해야 돼, 경금으로 화극금도 해야 돼.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보통 이런 운에 가장 많이 오는 게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국에 뭘 주의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 걸리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병화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보면 딱 잘 될 것 같은 때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게 방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상황이 풀려간다고 보일 때일수록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사주에 병화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 코로나를 걸리고 있다는 거야. 주변에 코로나가 걸려야 내가 전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4월생들만 멀리하면 코로나에 걸릴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농담이고, 아무튼 내 주변에 그렇게 뭔가 영향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병들이 야금야금 올라오게 돼요. 지금 이렇게 풀리려고 할 때 이런 고질병에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하지정맥류라든지 순환기계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막 혈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확 터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자기 점검만 잘 되어 있으면 이번 달에 병화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새롭게 뭔가 시도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면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도 나와요. 보통 리모델링을 하거나 고쳐서 재오픈을 하거나 오래된 싱크대를 바꾸거나 뭐 냉장고를 바꾸거나 에어컨 바꾸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자기 소속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직 또는 부서 이동 같은 걸 하고 싶으셨다면 이번 달에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이력서를 넣어보도록 하세요. 팁은 제가 마무리할 때 알려드릴게요. 천간에 병화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병화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의 임수, 개수, 지지로는 해수, 자수, 축토를 말합니다.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분들이시죠. 이렇게 좋은 환경이 왔는데 나는 못 떠나는 거예요. 딱 스톱이야. 근데 이런 분들은 막 변화를 하기보다 있는 거 안에서 협상을 잘 해야 돼요. 자기가 바라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걸 바탕으로 개선하는 계약을 한다던가 뭐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것도 되겠지. 나 이런 일을 앞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걸 고려해 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뭐 주의할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어딘가로 적극적으로 좀 큰 행보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왜냐면 내가 너무 까다롭게 조건을 따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적합한 곳이 없기도 하겠죠.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강하면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사주천간에 병화가 있는 분들, 사월생 있는 분들은 때가 왔으니까 자기 필살기를 준비하셔야 된다. 좋은 운이 온다는 건 내가 없던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실력을 발휘할 무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특징, 나만의 매력 이런 걸 잘 살려서 사용하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병화를 가진 분들 문제가 딱히 빠지는 건 없는데 특출나게 강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무언가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력서나 이런 걸 넣는다고 쳐도 딱히 빠지거나 스펙이 문제되는 건 없는데 막 엄청 특별하거나 막 개성이 강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나한테 부족했었던 그런 딱 맛을 내는 포인트들을 자기만의 무기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경력을 쌓기에도 딱 좋은 시기야. 이걸 더 쉽게 말해주면 자영업자들은 메뉴를 단순화시키지 말고 특화 메뉴를 만들어라. 세트 메뉴 막 1, 2, 3, 4, 5 여러 개 만들지 말고 가격 막 깎아주거나 하지 말고 그냥 비싸더라도 시그니처 세트 메뉴 하나를 딱 만들어서 팔라는 거야, 비싸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나? 아무튼 이번 달에 운의 흐름이 괜찮으니까 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해봤자 내가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면 되는 수준이거든요. 움츠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어깨 딱 펴고 활동을 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쫄릴 것도 없기도 하고 더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건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사일을 준비하고 이번 달 안에 발사 버튼을 빡 누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사주에 정화가 있거나 오화가 월의 지지인 분들입니다. 지난달 운세에서 정화가 있는 분들은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시기였다고 했어요. 자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던가 기존보다 가치가 높아진다던가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기준이라든지 눈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묵혀왔던 불만족,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들도 생기게 되니까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지는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무신월입니다. 물론 사주에 정화를 가진 분들이 다들 각자 상황이 다르겠죠.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의 문제점들, 일종의 균열을 발견했고 그것을 바꾸거나 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고민이 많아진다, 한숨이 깊어진다, 골머리가 썩게 될 수가 있어요. 가령 회사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놈의 자식들을 다 밀어버려야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확신도 쉽게 안 생기고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주변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기도 하고 보는 눈이 많아졌다는 뜻도 돼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학생이라면 내 실력 대비해서 내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정화가 리스크 감수를 정말 안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미지로는 정화가 조금 모험을 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병화는 더 넓은 범위를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온기를 데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죠. 정화라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라도 빠른 시간에 확실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글자입니다. 효율적이지만 실패했을 때 위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주를 보면 모순적으로 정화는 대단히 안정을 추구합니다. 표준화된 절차, 탄탄한 입지, 꾸준한 수익, 일관성, 안정성 등이 판단의 중요한 가치가 돼요. 빠른 효과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중함, 소심함을 같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온니체님이 정화 남편 없이 회사에서 일이 안 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정화가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안 되는 일에 공을 들이라고 말을 하면 미쳐버리겠죠? 왜냐면 자기는 빠른 효과도 내고 싶은데 내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신중함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거에 내가 에너지를 쏟는 거, 에너지도 지금 없는데 굉장히 빡치는 일이죠. 특히나 올해는 이민년이기 때문에 정화를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 정화를 쓰기가. 더군다나 이제부터는 음의 기운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목이나 화 같은 기운은 양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과 제약이 생기게 돼요. 왜냐? 자기 계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바로 언어와 문화입니다. 자기가 평생 한국에만 살았고 외국 문화를 접해보지도 않고 언어도 못하는데 갑자기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하면 많이 힘들게 되겠죠? 무신월부터 사주에 정화나 오화가 있다면 이런 이질감이 드는 환경을 벗어나거나 개선하기 위한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다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먼저 문제들을 리스트업 해야겠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먼저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방법도 제시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험을 받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다행인 점은 자기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작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차근차근 정리하면 됩니다. 천간에 정화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정화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의 을목 개수, 지지로는 묘목 진토 해수를 말합니다. 띠로는 토끼띠, 용띠, 돼지띠 분들이시죠. 이번 달은 대단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자기 눈앞의 문제들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면 내가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하거나 문제를 줄이고 수습하랬더니 더 일이 커지게 만드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일도 관계도 모두 꼬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달은 실행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죠. 망설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단순히 내가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정확히 문제를 정의하고 힘을 써야 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도 통증과 후유증을 줄이려면 수술 부위도 최소한으로 절개하고 수술 시간도 짧아야 합니다. 작은 문제 해결한답시고 크게 일을 다 벌려놓고 해결 방법 모르겠다고 머리만 싸매면서 앉아있으면 피해가 감당할 수 없게 커질 수가 있어요. 아예 일을 안 벌리던지 벌어졌으면 신속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화가 있는 많은 분들이 일을 벌리셨거나 벌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은 변수가 있을 거니까 미리 대응하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도록 합시다. 다음은 사주에 천간 무토가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달 운세에서 무토가 있는 분들은 드디어 기다렸던 변곡점이 온다고 했어요. 다만 환절기처럼 환경 변화가 잦아지는 시기이니까 몸이 쇠약해지거나 심적 변화가 생기는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목격하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나한테 직접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는 하기 싫어지고 미루거나 핑계가 많아지는 나태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생각만 많아지고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 세운 게 있다면 주도적으로 일단은 실행하는 게 중요한 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무신월이에요. 이민년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글자 중 하나가 무토라고 했었는데 많이 실감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는 시기가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진단하는 계획 수립의 역할도 해야 되고 문제 해결사로서 직접적인 실무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기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미 명분이 바로 서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비교적 협조적이 됩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주변으로부터 매력적인 제안이 주어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발휘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예측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토라는 글자의 활용 방법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서로 사주도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잖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민년의 임수를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임수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어그러지는 부분을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중책을 맡게 된다고 봐도 돼요. 거기에 이번 달부터는 이제까지 내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 중요하지 않아서 관심이 가지 않았거나 부족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내가 간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아질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무토 있는 분들 말고 딱히 적임자가 없습니다. 이민년의 무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글자가 이런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민을 막기에는 무토만 한 글자가 없어요. 다른 글자는 다 임시방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나서서 수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해봤자 티도 안 나고 남 좋은 일들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운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 자기 편이 많이 생깁니다. 무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나 재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커다란 자산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알선 또는 좋은 정보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주식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좋은 소스를 제공해준다던가
카페를 하는데 더 좋은 단가로 상품을 제공해주는 거래처를 소개받는다던가 하는 일들이겠죠.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주는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는 점이 무토에게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천간에 무토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무토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에 을목, 정화, 개수, 지지로는 묘목, 진토, 오화, 축토가 됩니다. 띠로는 토끼띠, 용띠, 말띠, 소띠 분들이시죠. 무토가 이제부터는 공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을목, 정화, 개수, 묘목, 오화, 축토 같은 글자들이 사주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 요소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일종의 변수라고 봐도 되고 나를 방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초치는 것이기도 해요.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텐데 이걸 의식하게 되면은 시간만 딜레이 되고 좋은 운을 활용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주일수록 의연하게 선을 긋고 벽을 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고 나의 영향으로 인해 일의 성패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적으로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급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의 범위나 역할도 많아지는데 속도도 빨라지니까 일을 홀로 처리하려다 보면 다소 무리가 생길 겁니다. 이런 일을 상황에 맞게 나누고 분배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도움을 구해가면서 해나가야 좋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특히 자기가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합니다. 원래 사람이란 게 1+1은 2가 아니라 10이나 100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지 더 큰 시너지와 효과를 내는지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버텼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시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주에 천간 기토가 있는 분들 볼게요. 지난달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영역에 대한 혼란이 생기면서 스스로를 괴롭힐 수 있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운에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잡기 위해서 즐겁게 노는 것처럼 일하기, 휴식 충분히 취하기, 과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너무 생각이 앞서갈 수 있으니까 주변과의 박자가 안 맞는 것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해서 다소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무신월이에요. 오행으로는 기토한테 토이기도 하고 겁재이기도 하죠. 올해가 이민년인데 이게 기토에게는 재성이고 재성은 재물이라는데 겁재라는 건 재성을 훔쳐가는 거니까 겁탈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토들이 뭐 올해 돈이 많이 나가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채널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은 벗어났잖아요. 무신월이라는 건 뭐냐면 기토한테 올 한 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버거웠는데 이제 때가 임박했으니까 임수를 결국 상대를 해야 하는 운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무토와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겠다 하는 운이에요. 기토 딴에는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하고 확 반길 수가 있는데 이 무토를 쓴다는 거는 결국 무언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무신월의 무토는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이 무토 하나 굴리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가 되느냐, 대체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양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토가 지난 시간 동안 마음에도 안 들고 트러블도 좀 있고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번 달부터는 개선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요.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인다라기보단 이 물밑 작업들은 계속 됐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토가 지금 그닥 영리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이 잘 안 돼요.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렇게 보면 저게 유리해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게 유리해 보이고 하는 거죠. 기회처럼 보이긴 하는데 마음에는 안 드는 것들 있잖아요. 확신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유 없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기회가 왔으면 했던 건데 그런 문제들이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계기가 생깁니다. 기토는 이미 알아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를. 노력도 하고 무리도 해야 돼. 어차피 힘들 거면 내 마음에 드는 거에 힘쏟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흔히 기토타김이라고 물이 흙탕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흙탕물이 되려면 이렇게 무신월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흙탕물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지? 기토타김이.
아무튼 기토가 정말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같은 실수를 안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소 급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심하면 규칙을 어기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토가 알고 저지르는 거다. 그걸로 인한 피해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내가 갖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한마디로 이번 달은 사주에 따라서 작전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 외부에 나의 외부 변화에 동조하려면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충분하게 있어야 동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을 경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수가 아예 없으면 그냥 지키는 작전을 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천간에 기토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기토에게 조심해야 할 사주는 천간의 간목, 경금, 신금, 지지로는 묘목, 유금, 술토를 말합니다. 띠로는 토끼띠, 닭띠, 개띠 분들이시죠? 아마 본인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자유롭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쉴 거였으면 지난달에 충분히 놀고 휴식을 취했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발을 담그는 일들은 자기가 쉽사리 빠져나오거나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사주에 이런 글자들이 섞이게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될 때인데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시면 한 가지도 얻지 못해요. 사주에 기토가 중요하게 쓰이면 쓰일수록 이번 달에 중요한 결정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 이 여파가 대단히 오래가게 될 거예요. 현재 상황이 답답한 것도 알고 욕심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해결되니까 너무 무리해서 자기가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변과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을 구실 삼아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주에 천간 경금이 있는 분들 볼게요. 지난달 운세에서 경금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 시기라고 했어요. 미리 일정을 정해놨다는 의미도 됩니다. 답을 정해놨다는 것은 내 답 이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반하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안 맞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변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금 중에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있죠. 내가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 그 관련된 것들 하면서 그런 별개로 그냥 천간별 운세 1년 운세 진행했던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지금 상황이랑 딱 들어맞긴 하더라고. 잘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 달부터는 무신월이에요. 이제 경금에게는 자기 계절이 왔다. 사주에서 육신적으로 비견이죠. 내 시대가 왔다. 내가 이제부터는 힘을 쓸 수가 있다. 우와, 좋은 운이다. 그동안 답답했고 진짜 막 죽이고 싶은 애도 있고 그냥 막 그랬었는데 이제 속 시원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운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이 글자가 왔다고 실제로 힘을 쓰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자신감이 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글자가 왔다고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갖춰 있어야 그 시기가 왔을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방구석에 매일 누워가지고 팔뚝에 살이 출렁출렁 거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 여러분들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을 해보라고. 출렁출렁 거린다고. 일단 저는 안 그렇거든요. 괜히 찔려서 화내지 마시고. 근데 당장 내일 우리가 메이저리그 대회에 4번 타자로 출전을 할 기회가 온 거야. 그럼 운으로는 좋은 기회가 맞긴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내가 설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 팀이 패배하면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죠. 당신의 부진 때문에 패배를 했다. SNS에서는 온통 내 욕을 하겠지. 과연 그럼 이거를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악인 운이죠. 그래서 사주에 경금을 쓰시는 분들, 지지로 신금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자기 책임이 진짜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한테 기회가 왔느냐 아니냐, 좋은 운이냐 나쁜 운이냐 보다는 내가 이런 운을 쓸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경금이 이번 달 이전, 즉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무리해서 진행해왔던 일들이 있다든지 실수한 게 있거나 문제가 될 법한 일들을 해왔다면 그 결과들이 이번 달에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만약에 실제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면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무신월에는 경금이 잘해보려는 의욕이 진짜 강해집니다.
근데 이 강해지려는 의욕이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 영역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경쟁을 하는 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아이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뭐 경쟁 엄청 심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 약점들이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달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걸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이 나의 불행을 자초하게 될 수가 있다. 내가 다 못해. 운에서 나한테 뿌리가 온다는 게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더라고. 비견은 오면 다 좋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이민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 내가 맞으니까 타협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한 대로 하겠다. 이 방식으로 생각이 잘하게 돼요, 경금들은. 왜냐? 내가 이걸 핸들링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경금들이. 그리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왜 주변 사람들이 내 노력을 몰라주는지, 내가 이렇게 잘해왔는데 왜 시비를 거는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했고 쟤는 못했는데 왜 우리가 비슷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과연 평가 체계가 올바른지, 이런 불만들이 쌓이게 돼요. 경금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 일이 잘 돌아가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했다는 걸 알아달라는 게 돼버려요. 너무 나쁜 것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달은 주의할 요소가 많다. 자기가 이제까지 잘해왔다면 이번 달은 잠시 쉬어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 생각도 비우고 충분히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면 돼요. 진짜 내가 유리해서 움직일 때가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자기가 너무 무턱대고 일을 막 벌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번 달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큰 틀로 얘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결국 내 발목을 잡을 거니까 혹시 내가 책 잡힐 게 없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쉬면서 가지라는 거죠. 리뷰해라. 그 뜻입니다. 천간에 경금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경금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의 임수와 개수, 지지로는 해수와 자수, 축토를 말합니다.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 분들이세요. 일단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사주가 수왕하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감정 조절이 대단히 어려워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편함도 커지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인간관계 정리하는 거, 내가 하던 일 정리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한 게 화가 됩니다. 지금 자기가 해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화병과도 같은 상태가 되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번아웃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 자기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주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수왕하신 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하면 사주에 천간에 경금이 있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유독 많다고 느껴질 거예요. 심하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바뀌지가 않고 나도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이 스탠스를 그냥 유지하면은 문제가 계속 커지기만 하겠죠. 이번 달 자체가 내가 잘만 풀어내면 좋은 기회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회 자체는 무조건 와. 그러면은 내가 그 기회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게 현재 부족한 건지, 어떤 걸 더 해야 내가 더 좋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평가하고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는 시기로 사용을 해라. 그러면은 나에게 그게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주에 천간 신금 있는 분들이에요. 지지 유금, 6월생. 지난달에 신금 있는 분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 집중하기보다 하반기에 올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실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재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충실히 하고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을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차근차근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시기로 쓰셨다면 더할 나위 없는 7월이 되었을 거예요. 이번 달부터는 무신월입니다. 오행으로는 신금에게 결실을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올해는 사주에 신금 하나만 있어도 무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계획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위험 부담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신금에게 무토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안정을 찾을 때가 온 거예요. 뭐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되고 이제까지 내가 꾸준히 해왔던 걸 바탕으로 이 연속선상을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건 뭐였고 어떤 것들이 나의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의 차이가 대단히 큰데, 신금은 내가 이전보다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너지로 사용하게 돼요. 경금은 지나치게 먼 미래를 앞당기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운에서 인성이라는 육신이 발동하게 되면 문서운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대체로 그렇진 않은데 이번 달 무신월에는 신금이 실제 이런 도장에 해당하는 운을 사용해요. 시험이라든지 자격을 획득하고 학습을 통해서 경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의지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남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요. 라면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끓여야 3분 컷이지 남이 끓여줄 때는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게 되잖아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서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운이 된다는 거예요. 신금은 이번 달에 뭐 딱히 우려되고 안 좋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떠한 형태든지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돈이 부족하다던가 인맥이 없다던가 하는 문제들은 내 주변에서 도움을 구해보세요. 이번 달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걱정을 크게 할 건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 뭐 건강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하는 게 있다면 오히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마음먹은 일이나 계획했던 일들이 있다면 마음 편하게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간에 신금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신금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에 을목, 정화, 신금, 지지로는 묘목, 오화, 진토를 말합니다. 띠로는 토끼띠, 말띠, 용띠 분들이시죠. 신금은 이번 달부터 모든 일들을 빠르고 타이트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야 해요. 이러한 글자들이 있으면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드니까 주변과 융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도 딜레이 되고 트러블까지 생기게 되겠죠. 어차피 진행될 일들이라 마음을 조급하게 먹기보다는 순리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해요. 지금 자기가 성질을 부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한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 내가 쌓아온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보상이 복덕일지 업보일지는 자기 과거의 행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신금이 올 한 해 동안, 특히나 올 초에는 다소 움츠려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 달부터는 기운이 서서히 내 턴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무신월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원하는 게 있다면 쫄지 말고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제가 신금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그건 다음 달에 하도록 할게요. 까먹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사주에 천간 임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뭐 해월생도 돼요. 지난달 운세에서 임수가 있는 분들은 내가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분만 수행할 때와 전체를 바라볼 때는 입장이 전혀 달라져요. 단순히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분이라는 디테일에 집중하기가 쉬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객관화하기가 힘들어요. 임수가 주관적이 된다는 건 자기가 속한 곳이 골마가고 머지않아 문제가 터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무신월이에요. 임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불안증이 조금씩 생기고 있을 거예요. 느낌이 쎄하죠? 임수들은 예민해요. 이런 자기 인생이 조질 것 같은 감각이 확 오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신경이 곤두서서 살아왔어요, 임수는. 그래서 날아갈 것 같은 안 좋은 운에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일이 발생하려고 하면 전후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임수들은 지난달부터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꼬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일단은 임수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수가 느끼기에 다음 단계라는 건 대단히 높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갭이 대단히 큰 거죠. 그래서 무신월 같은 운이 오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뭘 골라도 정답이 아닌 거니까. 이상적인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딱히 의욕이 생기지가 않겠죠. 성공이라는 게 냉정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쫙 한 번에 달려서 끝내는 게 임수에겐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무신월 같은 운이 오면 이거 했더니 다른 게 날 또 귀찮게 하고, 소위 이런 때에 참 다방면으로 사람 피곤하게 한다, 운수가 지랄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운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문제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는 거라서 일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보다는 그냥 일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는 마인드를 갖고 임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이번 달 임수가 건강상으로도 정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요. 작게는 코로나부터 뭐 어디 찍고 부딪혀서 멍들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냥 온통 그냥 내가 그냥 나를 그냥 패는 것 같은 느낌이야. 쉽게 말하면. 몸도 그렇고 유독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마음 같아선 다 뜯어 고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외모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딱 그날 따라서 딱 8월 7일 돼서 얼굴 딱 봤는데 아 빡치네 내 얼굴 봤더니 성형이라든지 시술 같은 게 끌리게 될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유독 이런 시기에 내 뱃살 보고 출렁출렁 해보더니 아 이거 지방흡입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게 생겨도 하지 마세요. 이런 시기는 하면 안 돼. 원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시기에 뭔가 일을 하나씩 저지르면 이게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사고를 안 쳐도 어차피 주변에서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까지 보태서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불평, 불만 갖지 마. 제일 위험한 게 연애하는 사람들이거든. 현재 연애하는 사람들. 이럴 때 싸우면 빡쳐서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환승한다 뭐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일지 상대방일지는 몰라. 되도록이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그럴 수 있다. 일어날 법한 일이다. 내가 잘 수습을 해야겠다 정도로 넘어가세요. 웬만하면 싸우지도 마. 그냥 화도 내지 마. 그냥 아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다. 너가 그냥 그럴 만한 애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리고 뭐 연애 이렇게 내가 얘기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막 결혼하신 분들은 난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크크크 이러면서 비웃던데 지금 결혼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야.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싸우지 마시고 괜히 뭐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임수들은 천간에 임수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임수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에 병화, 모토 경금, 지지로는 묘목 사화 오화를 말합니다. 띠로는 토끼띠, 뱀띠, 말띠 분들이시죠. 이미 이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자기가 일을 뭔가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게 수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욕심이 나를 잡아먹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을수록 드러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조금 늦는다고 세상 안 무너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합시다.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임수가 있는 분들은 뭔가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느껴지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뭔가에 꽂혀서 시작하는 것들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문제가 생기는 눈에는 말이나 계약 같은 약속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지키지 못할 말이나 이런 건 하지도 마시고 되도록 계약 같은 것도 미뤘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달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휴가도 쓰고 충분히 쉬면서 앞으로 있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주에 천간 개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달에 개수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고생을 사서 하라는 디렉션을 드렸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고되더라도 남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미래를 도모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특히 개수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덕을 쌓다 보면 올 하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이번 달부터는 무신월입니다. 개수는 무엇이냐? 또 무토가 있으니까 무게합이니까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합되면 못 쓴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단편적인 글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말고 집중하시면 사주를 절대 못 봐요. 그리고 뭐 합이라고 못 쓰고 합은 좋고 충은 나쁘고 이런 말 자체가 그냥 이 업계에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앞선 임수 운세 풀이에서 안 좋은 얘기도 있었고 조금 겁을 많이 줬었잖아요. 개수들은 영악하지. 하이드 채널을 오래 봤으면 벌써 이런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야. 아, 보면 하이드가 항상 말하기를 음양은 반대라고 했어. 그리고 항상 모든 거엔 음과 양이 있다고 했어. 근데 임수가 조졌으면 개수는 반대니까 나는 좋을 거야. 임수가 운이 안 좋으니까 개수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못된 심보예요. 남이 안 좋으니까 내가 좋지 않을 거라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개수가 없겠죠, 저희 채널에는. 아무튼 개수한테 무신월이 오면 뭐 금생수, 토국수적인 의미가 강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사주를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로 보면 해석을 못해요. 이민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중심이 돼서 이제부터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개수한테는. 개수가 올해 각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사주 구성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근래에는 소기의 성과도 얻었을 거야.
대체로 좋은 성과를 얻었을 거예요. 뭐 학생이라면 성적이 나쁘지 않았을 거고,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근래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을 거야. 이제부터는 겨울로 돌입하는 시기인데 무신월부터는 올해 뭘 더 이뤄야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진다기보다 해왔던 걸 잘 추려서 정리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운에는 뭘 더 벌린다면 성과가 나오지 않겠죠.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개수는 내가 가령 투자를 해왔었다면 뭐 얻었던 잃었던 이제는 정리를 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현금화를 하고 관망하라는 의미가 돼요. 지금부터 욕심을 더 부린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얻는 거에 비해 위험부담이 대단히 커져요. 이제부터는 몸을 사려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개수가 이번 달부터 약간 판단에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끝물인 종목에 물린다던가 내가 계산을 착오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거예요. 상권 분석 같은 거 잘못했다는 거야. 이럴 때 꼬이는 이성이나 연애가 사실 잘 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상황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는 것도 돼. 개수들은 나태하고 방심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결국 이민년이라는 거는 엄정한 대중들의 평가를 받아서 내 가치에 맞는 적정한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건데 개수는 내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올해 자체가. 그럼 이 점수를 유리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유지하면 되잖아. 내 실력이랑 상관없는 거야.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뭔가 변수를 만들거나 더 하면 이제부터는 더 좋은 무언가가 나오기가 어려운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나서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마무리를 준비하자. 이런 맥락입니다. 천간에 개수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개수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의 병화, 정화, 무토, 지지로는 사화, 오화, 축토를 말해요. 띠로는 소띠분들이시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고립되는 상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독한 외로움, 정신적인 공허함 같은 것에 잠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멘탈이 약해지면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고 싶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준비하거나 헛된 희망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는 그게 어떤 종류의 일이든 실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약할 때 마음이 가는 게 결국 자기한테 독이 됩니다. 정리하면 사주에 천간의 개수가 있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기엔 아직 이르다. 개수가 활동하는 시기는 한겨울이잖아요. 이제 막 가을이 와서 음의 기운이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니까 지금 욕심내지 마. 그리고 올해 나쁘지 않았잖아. 더 욕심내면은 진짜 과욕이야.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면서 내가 해왔었던 걸 지킨다. 근데 만약에 올해 안 좋았다면 님들은 좋은 운에도 지금 안 좋은 거잖아. 내가 개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리하게 못 만든 거잖아.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땐 개수가 지금 나쁘지 않은 운이야. 자기는 근데 성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그거에 대한 욕심이 날 수가 있어. 좀 뭐 만회해보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지 마시라고. 더 좋은 상황 오니까 일단 지금 기다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천간별로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꼭 지키셔도 돼요. 갑목,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참견하고 관여하다가 골병든다. 을목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을 해라. 네가 지금 이익을 잘못 계산했다. 병화는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으니까 내가 특별해질 수 있는 필살기를 준비해서 내 개성을 보여줘라. 정화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어차피 안 된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그게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무토는 주변과 협조를 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협조를 해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토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고민은 길게 하되 선택은 빠르게.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정말 욕심이 과해질 수가 있는데 적정한 욕심만 부려.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으세요. 경금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리두기 모드를 한 달 갑시다. 지금 경금들이 까칠해. 건들면 안 돼 얘네들. 피곤해. 신금은 자기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돕고 귀신들이 시샘하는 운이다. 무섭죠? 누가 샘낼 때가 제일 무서운 운이야. 임수는 매우 찜찜하고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올 것이다. 그 촉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내 촉을 믿고 하면 된다. 개수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약한 척 하지 말고 자기 손해본 척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관망해라. 여기까지 일간 및 천간 운세를 알아봤어요. 지난달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혼란스러웠다면 이번 무신월부터는 재정비가 돼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때예요.
이런 때일수록 나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정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내년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쥐고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이번 달에 정리를 반드시 하도록 합시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돌파구가 나올 거니까 잘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공짜 좋아하시면 대머리 된대요. 빠이염.